하여 루원 SK 리더스뷰 1차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입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해도 보전 등기가 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요즘 저희 부동산에 SK 리더스뷰 1차 입주를 앞두고 대출이나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거나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바지 잔금 대출, 즉 대환 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셔야 하는 분들의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의 입주 시기는 임대인의 대출 실행 여부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잘 알아보고는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아직 용어 정리부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인 저희 부동산에 상담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 상담해 드렸던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상가가 됐든 대출 한도가 소진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대출 신청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원 분양자에다가 무주택인 경우는 대부분 필요한 만큼의 대출은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감정가 시세의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대출을 해줄까봐 걱정을 했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감정가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K 리더스뷰 1차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거나 하실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두 군데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작은 주택금융공사보다는 5억 이내에서 보증금의 제한 없이 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해주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준공과 사용 승인이 나면 보전등기와 여부와 상관없이 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한 은행에서 담보를 잡든 질권 설정을 하든 나중에 보전등기 나고 나서 후치 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여 보전등기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입주 기간 내에 내가 이사가 결정되면 대출이 실행이 되므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대출은 조금 다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보전등기가 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사용 승인이 나면 대출 승인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승인하고 대출 실행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 승인은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이지 보전 등기가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일로 사람으로 따지면 호적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여기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고 근저당 설정 내용을 기재 접수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보전등기 즉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출 승인,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승인이 났다고 해도 대출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 루원 SK 리더스뷰 1차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입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해도 보전등기가 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좀 늦게 장사한다고 해도 오피스텔의 경우는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 지정일인 1월 28일이 지났어도 보전 등기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다는 얘기고, 전세 계약을 했어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월 28일부터 보전 등기가 나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월세 계약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내 돈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사연 승인이 났으므로 사용은 가능하니까 잔금 치르고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보전 등기가 나고 나서 대출을 실행이 될 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날짜는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계약서를 쓰셔야 될 듯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분양가가 생각보다 커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여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할 수 있다 하여도 보전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등 실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예약이나 오픈 일정은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경우는 준공과 사용 승인이 나면 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보전 등기하고는 상관없이 후치담보 잡아주고 대출이 실행되는 거하고는 다르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전 등기 여부에 따라서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입주자나 임차인의 혼란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하려다가 보면 대출 규제가 다르고 대출 총량에서도 부족하여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 미리미리 은행 상담하시고 서류 모두 접수해 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용어들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 몇 가지를 고객님들 편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아보셨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감정가로 대출을 잡아주니까 원분양자이면서 무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필요한 자금은 모두 받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다른 대출 여부, 신용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분양권 계약 시기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전세자금의 80%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소유 여부하고 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감정가의 75%에서 80% 정도 나오는데, 상가의 감정가는 분양가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신용 여부하고 다른 대출 여부가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출 신청, 대출 승인, 대출 실행에 대해 용어 정리부터 준공, 사용 승인, 보전 등기 등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사항들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 전세, 월세, 매물 문의 등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